오늘도 계속해서 30분봉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하이젠 R&M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연내에 로봇 양산 시대를 열고 오는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플 숄더를 수천 대 생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이젠 R&M은 다양한 로봇에 최적화된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제공하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플 숄더를 본격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모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이 동작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인 다리, 팔 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동작과 작업 수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8일 주식시장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오는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플 숄더를 수천 대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2019년 전담 조직을 설립한 후 테스트용이 아닌 본격 생산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엑스플 숄더는 작업자의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부상 위험을 낮추는 로봇이다.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작업 피로도를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대당 가격은 수백만 원 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한 연구개발 R&D비를 투입해 로봇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 판매를 통한 매출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신규 로봇 생산 계획도 이미 잡혔다. 현대차그룹은 배달 안내 차량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트형 로봇 모베드를 내년 4분기에 양산하기로 했다. 아직 가격은 미정이다. 여러 기업 간 거래 고객사와 접촉해 공급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글로벌 1억대 차량 판매 돌파 초읽기에 들어가고 양호한 경영 실적을 거두는 상황에서 로봇 사업의 속도를 내는 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웨어러블 로봇과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로봇 모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액추에이터 구성 부품을 모두 자체 개발한 하이젠 R&M이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이 분야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해석된다. LG전자 모터 사업부로 출범한 하이젠 R&M은 액추에이터 구동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기술도 개발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기술력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여러 강점 중에서도 로봇용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하이젠 R&M이 가지는 최대 강점은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이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은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수많은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액추에이터 엔지니어링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하이젠 R&M은 국내 주요 로봇 메이커 기업들과도 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39번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시장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섹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어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실적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시기가 올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제 로봇 섹터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 종목 관리의 중요성은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마치 자식 키우듯 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종목들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과 방산주들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반등 타이밍에 진입해서 단기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물론 30분봉을 활용해서 말이지요.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 제가 신규 상장주를 특집으로 다룬다고 해놓고 또 까먹었습니다. 다음에 날을 잡아 제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 1파입니다. 상승 2파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상승 1파는 짧게 나오고 상승 2파가 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 각도는 상승 3파가 가장 가파른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상승 2파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상승 2파의 조정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상승 2파 조정 기간이 끝나고 상승 3파의 초입을 잡으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밀리면 2차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상승 추세로 보아서는 2차 조정이 짧게 나오고 3차 상승을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길게 보는 스윙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해서는 역시 30분봉을 봐야 합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상방으로 꺾였지만 241선은 여전히 하방 추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4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찰이 들어갑니다. 주가 변동에 예의주시하면서 타점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온 캔들이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여기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종가에 들어가면 다음날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음날 시초에 바로 따라붙어도 됩니다. 30분봉의 최대 활용법이 종가 매매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30분봉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종가 매매 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감각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이 자리만 찾아다니시게 될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7가지 조건을 따져 당일 단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날 튀어오를 종목을 전날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봉에서 보았듯 이 종목은 이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반대로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봉과 30분봉을 번갈아 확인하면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추세가 전환된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관찰이 들어갑니다. 이후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전날 공중부양선을 깨고 내려간 주가가 장 초반에 공중부양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3분봉은 볼 것도 없이 30분봉 매매법으로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고점에서 밀리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역시 고점에서 밀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매수 타점이 그냥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시가 회복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시가가 깨어지고 나서 바로 회복하면서 공중부양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당일 단타 요령 중에 시가 회복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매매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자리를 공중부양선이 기가 막히게 찾아줍니다.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다음 매수 타점도 그냥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이제 상승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공중부양선이 거의 깨어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어지더라도 밑에서 위로 돌파하는 자리가 역시 매수 타점이 됩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공중부양선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후 조정, 급등 후 조정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30분봉 상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가 전환된 자리에서 관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차트를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예측샷 개념에서 종가 매매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7개월 동안 이 30분봉 매매법에 대해 실험을 해본 결과 승률이 90%가 넘어갑니다.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매법을 잘 활용해서 종가 매매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종가의 모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장막판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캔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락세를 극복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후 공중 부양선을 깨지 않았다는 것은 지지선을 잘 지켜주었다는 뜻입니다.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돌파라는 공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막판에 소폭 하락한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소폭 하락을 했지만 공중 부양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을 포함해서 모든 선들이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락세를 극복하고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시 공중 부양선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손익비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어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자리에서 튀어오르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입니다. 매도 타점은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제 30분봉 차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침착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승률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맞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활용할 여러 가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터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실전 매매를 할 때 이 30분봉 매매법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 당일 단타 매매는 그 다음으로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매매법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란 뜻입니다. 이 30분봉 매매가 충분히 숙달이 되면 2단계로 주봉 매매법을 실전에서 연습시킬 생각입니다. 즉, 초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매매법이 주봉 매매법이란 뜻입니다. 여하튼 이 30분봉 매매법을 실전에서 완전 숙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수익을 내본 사람이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백 가지 매매법을 다 실험을 해보았지만 이게 최고입니다. 30분봉 차트에서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공중 부양선과 이평선들을 활용한 매매법. 일명 30분봉 매매법. 단타 가능, 시초가 매매 가능, 종가 매매 가능, 단기 스윙 매매 가능.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한 매매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특허까지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노벨상 안 주나? 하하, 농담입니다. 찹벅이 지나쳤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매매법입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매매법으로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 작년에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었네요. 작년 9월에 쌍봉을 찍고 내려온 주가가 하염없이 흐르다 이제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긴 조정 기간 자체가 저점을 다지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선이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상승 이후 1차 조정에서 이 자리에서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2차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선이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인을 돌파하였기에 이제 이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상승 때에도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이번에 과연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오늘 발생한 거래량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악성 매물을 소화한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오늘 구름대를 최초로 돌파를 했기에 조정 후 반등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30분봉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빨간색 저지바만 돌파를 하면 가볍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저지바 위에 매물대가 두껍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을 자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241선과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위에 첨가한 선이 하나 보이실 것입니다. 볼벤 상단선으로 수치는 240과 1입니다. 이 선의 활용법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테마선은 한 타임 빠르게 추세를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테마선을 신뢰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아주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조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30분 봉상 좋은 자리가 나오면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성광밴드 월봉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DK락과 함께 피팅 및 밸브 관련주로 분류되어집니다. 대왕고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의 빅사이클과 맞물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발표도 있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런 호재들이 겹칠 때 이 주식은 가겠다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캔들 모양을 보아도 지난달 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번 달에 21선과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도 보입니다. 주황색 볼벤 상단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모든 저항들을 다 뚫었다는 뜻입니다. 캔들의 흐름에서 쌍바닥도 보입니다. 쌍바닥은 저점을 충분히 다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날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 저지바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여기서 살짝 밀린 모습입니다.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최근 상승 추세로 보아서는 이번 달 안에 맨 위에 저지바까지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제가 주가에는 추세를 넘어 기세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거래량이 역대급입니다. 이번 달 거래량도 지난달에 못지 않습니다. 지금 악성 매물들을 소화 중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재가 겹치는 종목, 차트상에서 올라갈 공간이 마련된 종목, 수급이 뒷받침되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것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 조건들이 맞물려 추세를 넘어 기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 차트에서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을 때 발생했던 거래량의 2배 이상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변동해기선의 상승 추세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을 때 상승 각도에는 몸밑이나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요동을 치고 있으나 추세 자체는 확실하게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241선이) 아직 수평 상태는 아니지만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무상향하고 있습니다.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테마선이 121선과 겹쳐 있다가 급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대세 변곡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여기서도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지바를 오늘 돌파를 하고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악성 매물을 많이 소화한 것이 느껴집니다. 매물 소화 과정은 상승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매물 소화 과정이 없다면 돌파는 가짜 돌파라고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아주 건강한 과정을 거치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곧 빨간색 저지바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다면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히 나왔기에 다음 주 주초에 바로 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생성된 캔들이 거터 위양, 즉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입니다. 거터 위양은 돌파 신호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다 가정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30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21선, 61선, 121선, 241선은 모두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중부양선뿐만 아니라 이평선들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타점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을 깨고 내려간 주가가 121선을 회복한 후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알고리즘 펀드에 농간이 없었다면 이 주식은 상승세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과대 낙폭은 세력들의 농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장의 폭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또 좋은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평선들이 상방으로 꺾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오늘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오늘 장 초반에 삼총사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았어도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는 공중부양선 외에도 이평선들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주요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분봉을 활용해 타점 잡는 요령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것을 올 한 해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월봉, 주봉, 일봉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하지만 30분봉 활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올 한 해 30분봉 활용법만 제대로 익혀도 상당한 실력을 기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0분봉 차트 활용법에 있어서 시황 체크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는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부모 자식을 잃고 난민 캠프에서 통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무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쌀쌀한 가을 찬바람이 그리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